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두세 개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조정장에 다시금 들어온 상태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이런 조정장에서 다시금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괜찮았었죠.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올라오고 또 많은 코인들이 또 많은 급등을 또 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수익을 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자체를 좀 많이 회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뭐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 뭐 다시 또 하락이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잠깐의 조정 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방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조정세가 잠깐의 조정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또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일희일비하지 않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에 조금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4.2에서 오늘 44.6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약간 흡성해주면서 지금 현재 매물대 조금 하락했다가 지금 살짝 반등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9시 한 반쯤 봤을 때 44.5K, 44K 부근까지 이제 조금 하락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기존 지금 현재 불 플래그 패턴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제 패턴 라인 안으로 지금 다시 진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강하게 하방으로 끌어버릴 그런 요인도 없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48K 부근이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간을 강하게 뚫어버릴 그런 상승의 그런 요소도 없습니다. 상승 이슈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 조금 지켜보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알트들 조금 많이 빠진다고 너무 겁먹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미넌스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빠지고 있는 거니까 도미넌스 하락하면 다시 알트코인들 자기 자리 되찾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시장은 조금 관망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조금 저점에서 조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떤 건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의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사부님. 뭐 시장에 악재다 뭐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경제적인 악재가 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도 좀 심각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또 돈을 막 찍어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돈이 몰려있는 뭐 증권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 이런 쪽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달 인플레이션 수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이제 못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처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아마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특히 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는 이제 뭐 그 집을 사실 때 대출 받으신 분들 뭐 예전에는 뭐 40만 원 또는 50만 원씩 내다가 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고 뭐 금리 올라가면서 뭐 100만 원씩 낸다. 거의 2배 가까이 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체감을 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주문을 넣으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특히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 그다음에 사고 싶어도 뭐 이번 연도 말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는 정도.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체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과 이 금리 인상을 또 이제 같이 엮어 놓고 보면은
이게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생활을 할 때도 뭔가 내가 예전에는 뭐 30만 원을 썼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썼는데 요즘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60만 원 또는 70만 원, 뭐 한 2배 이상의 소비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또 많이 힘들다 보니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돈을 우리 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금을 중앙은행에서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오히려 비트코인은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 현금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돈의 이 대체 상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을 보완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량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면서 수량이 막 증가하면서 돈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코인 시장에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악재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돈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뭐 예전 뭐 갑자기 물건값이 만약에 노트북 하나가 막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0만 원 뛰었다 막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찍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때문에 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돈을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고정비 나가고 한 투자 금액이 50만 원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50만 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경제가 힘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뭐 일반 직장인 분들이 아니라 뭐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자체도 힘들고 뭐 아무것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50만 원 갖고 50만 원도 뭐 흔쾌히 투자에 넣었지만 그 50만 원을 오히려 아끼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은행에 뭐 돈을 넣는다든지 이런 상황. 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이 저축이라든지 예금, 적금 이런 곳에 더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은행에 또 돈이 꽉 묶여버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막 돈을 막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살짝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BTC,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비트코인이 매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10만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약 5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조 원, 그러니까 조 단위의 비트코인이 한 방에 매도 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5조 원이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안 좋은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해서 또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되지 않으면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야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이 올 텐데 그런 시장이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5조 원이 나갔다고 해서 와 큰일 났다 뭐 도망쳐 이게 아니라 어차피 비트코인의 시총에서 5조 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해소가 될 것이고 이런 시장도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찐 불장이 오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이유들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앙은행들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2019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10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5조 원가량의 비트코인이 출금되면서 이게 또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되고 또 투심도 살아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악재는 좀 거시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FDA 이제 연준의 이사인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제 그 분의 이제 발언을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뭐 주식 시장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금리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오케이 금리 인상하세요. 우리는 갈 길 갈 겁니다. 우리 펀더멘탈적인 문제 절대 없고 우리 비트코인은 앞으로 갈 방향 정했고 올라갈 겁니다 하고 무시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 12,000 정도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서 14,000 구간까지 이제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연준의 이제 기대는 이제 조금 쫄고 우리 좀 투자 시장, 주식 시장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 조금 위축될 것으로 조금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0.5% 빅스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 화폐 가치 계속 하락하고 우리는 해지 수단으로 주식이랑 비트코인 등등으로 이제 투자처를 돌릴 거야라는 식의 정말 무시하고 올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인플레이션 지금 뭐 러시아 유가 계속 상승해주고 있고요. 지금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기존 시장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아직도 높은 유가입니다. 아마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시는 분들 아마 다 체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높은 유가 그리고 앞서 이제 코인 사부님이 말씀해주신 인플레이션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5월 FOMC 회의부터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12시 정도 부근만 해도 약 거의 한 47K 부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기존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대 구간이 48K까지 테스트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발언과 함께 어제 나스닥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 같이 조금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런 발언 때문에 조금 빠졌고 이런 발언 때문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시장은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시장은 대차 대조표 축소에 있어서 지금도 이미 선 반영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5월 3일 그리고 4일에 FOMC 다음 정기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에는 없습니다. FOMC 회의는 연준 의사들의 이제 뭐 발언 정도는 있고 앞으로 계획성을 발표하지만 실제 정기 회의는 5월 3, 4일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해서는 이제 국채랑 이제 MBS 주택 유동화증권 같은 거를 이제 다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약 9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9조 달러면은 약 9천조 정도 되겠죠. 우리 하나로 되고 월 한 달에 약 65조 그리고 MBS 같은 경우는 45조 정도 이제 채권을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에 뿌려놨던 돈을 이제 다시 회수하는 이런 정책을 피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 어제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이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조금 축소가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오히려 역전되는 앞으로 이제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표의 거리가 다시 역전해서 다시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은 건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전망이다라고 오히려 조금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조금 좋은 전망까지 보여줬으니까 제가 일단 오늘 그리고 오늘 저녁 좀 주목하시면 좋고요. 오늘이랑 내일 저녁 시장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관망하시는 포인트로 지금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거시 경제는 조금 이 정도로 살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큰일이 난 그런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웨이브 코인인데요. 아마 지금 웨이브 코인 뭐 위에 고점에 계신 분들 아마 조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웨이브 보시면은 정말 이제 숨 쉴 공간 없이 너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 4일 만에 이제 반토막 내버리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웨이브가 이제 오른 거 많은 분들이 웨이브가 뭐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다.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뭐 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해서 웨이브가 오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마케팅입니다. 웨이브 실제로 거래되는 거래량 보시면은 바이낸스 거의 없고요. 거의 업비트 위주입니다. 업비트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웨이브가 거래되는 비중에 업비트가 제일 많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USDN을 민팅을 하고 USDN 가격이 오르면은 웨이브를 뭐 소각시키고 USDN 가격이 또 내려가면 웨이브를 뭐 소각시키고 더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절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이제 뭐 테라랑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렉산더 샤샤 이바노프라고 웨이브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 알라메라 리서치 여기서 뭐 시세 조정을 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이 이슈도 있었고 이 트위터 이후에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고 웨이브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USDN이랑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랑 예치해서 이 알고리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USD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달러로 이제 가격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 가격은 어차피 1달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브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이제 이자 예치금이 조금 떨어지면은 요거를 웨이브로 바꿔서 매도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발생하겠죠. 여기에서 매도를 한다. 지금도 시장이 굉장히 웨이브 가격이 안 좋고 하는데 웨이브를 더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웨이브 가격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 알고리즘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달러 가치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있어서 웨이브 가격도 같이 문제가 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담보 예치를 해놓은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를 받는 거는 이제 웨이브 홀더 분들인데 앞으로도 웨이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자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낸다면은 최근에 루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나도 이자 예치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차트가 조금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자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 차트가 다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우선 사기 이슈도 있고 그다음 웨이브 지금 소각하고 이게 시스템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웨이브 이제 대표가 저기 바이낸스 가가지고 웨이브 위로 매수하고 수작업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작업을 통해서 소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명에 의해서 가격의 시세 조종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대주주가 세력인 거랑 이제 마찬가지의 모습을 지금 웨이브가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분들은 웨이브 거의 매수하지 않았고요. 거래대금 대부분 업비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어제 이제 제가 한 4만 원 부근까지 보다가 4만 원 깨면 정말 위험하겠다. 앞으로 더 흘러내릴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 오늘 가격이 36,250원입니다. 지금 가격도 굉장히 불안해요. 여기서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이브 일단 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 하루빨리 조금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들 최대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비트코인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은 대차대조표 축소를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나스닥을 동반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까지 가격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에서 현재 78,000원까지 8배가량 상승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3만 원대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기 이슈와 함께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사부님. 예, 뭐 일단 호재 같은 경우에도 뭐 각 코인별로 뭐 이슈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또 전반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비트코인의 유통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랠리 신호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그 유통량이 적고 일단 장기 홀더들이 들고 있는 물량 자체가 한 60% 이상, 그러니까 63,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한 40% 정도만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고 나머지 60%는 지속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예전에 2017년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아시다시피 그때 막 그 엄청나게 열기가 한 번 더 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자 중에 지금 현재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뭐 2명 중 1명은 작년에 뭐 투입이 됐다. 뭐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에도 엄청난 불장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 코인의 열기가 확 불어일어났을 때는 2017년도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막 500만 원, 600만 원, 뭐 7월달에 700만 원 그러다가 뭐 1000만 원 가래, 2000만 원 가래 막 이러졌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흐름이었냐면 마찬가지로 약 70%의 물량이 홀딩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 30%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그때가 한 약 40배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2017년도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 자체, 유통량이라든지 이 코인의 흐름, 뭐 가격의 뭐 위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차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 아 그러면은 지금도 40배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700만 원대 뭐 이랬으니까 40배 가서 뭐 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지금 가격은 이제 5천만 원대인데 여기서 뭐 40배를 가면은 엄청나겠죠. 뭐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가 1억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승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 위한 뭐 초반 좀 초석을 깔아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나서 2018년도 초에 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죠. 그때부터 상승을 하면서 사실 엄청난 상승했단 말이에요. 8천만 원까지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막 엄청나게 뭐 왔다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좀 잠잠해지다가 최근에 다시 이 비트코인이 슬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라왔다가 살짝 위쪽에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 홀더들이 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를 계속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랠리가 나왔을 때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장기 홀더들이 왜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엄청난 열풍을 끌었던 우리나라에서 엄청 열풍을 끌었던 게 뭡니까? 바로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허니버터칩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사 먹고 싶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포켓몬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포켓몬빵도 그 편의점에 가면 다 붙어있어요. 포켓몬빵 없습니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종이를 붙여놨더라고요. 하도 와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걸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에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지금 장기 홀더들은 계속 갖고 있고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지금 5,500만 원인데 지금 비트코인을 살고 싶어. 더 사고 싶어. 지금 내 계좌에 비트코인을 더 늘리고 싶어. 그러면 6천만 원 주고 사고 6,500 주고 사고 7천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 장기 홀더들의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격의 펌핑은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60% 올라가고 80%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막 시장가로 사버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통량 자체도 그렇고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랠리 신호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횡보를 하고 있고 횡보도 그냥 횡보가 아니라 하락으로 좀 살짝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또 새롭게 종목을 사신 분들은 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이너스가 엄청 크다가 좀 올라와서 손절치고 또 사는데 또 하락이다. 이런 부분이라면 엄청나게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잠시 하락했다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 랠리 신호를 받아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또 예전에 찍었던 8천만 원, 9천만 원 그때까지도 갈 수 있는 랠리 신호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켓몬빵에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의 유통량 자체가 좀 저조하다는 것 자체로 이제 랠리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호재로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호재는 이제 규제안 관련 호재입니다. SEC 이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칼을 빼내서 이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조금
좀 규제 안으로 집어 넣으려는 이런 움직임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행정 명령을 이제 떨어지면서 과연 이제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를 어디 부처에서 조금 정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제 SEC에서 이제 조금 여기서 좀 관리를 하기로 했다라고 조금 정해지면서 관련 이제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제시가 됐는데요. 우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소에 등록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규제를 하고 일단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습니다. 암호화폐 자체를 증권으로 보겠다.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 발언 자체가 리플 지금 SEC랑 소송 중이죠. 리플은 증권이냐 아니냐라고 소송 중인데 일단 SEC에서는 그냥 모든 암호화폐 리플을 제외하고 리플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 등등 다 포함해서 일단 증권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증권거래위원회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려면은 요걸 일단 증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리플에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악재인 것 같습니다. 리플한테는 악재지만 우리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는 굉장히 조금 호재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좀 규제를 하려는 거는 우리 거래소들 보면은 코인 심사, 상장 그리고 자기네 마켓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조금 거래량을 늘리려는 이런 움직임까지 다 지금 거래소가 하나가 다 맡아서 하고 있다. 기존 증권 같은 거 보면은 증권 뭐 신고서는 다른 데서 이제 처리를 하고 증권 상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증권사가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증권사가 나눠가면서 조금 규제를 하고 마켓 메이커도 마찬가지로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해서 자전 거래, 로봇 거래 같은 거 좀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조금 이제 거래량이 붙게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이걸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마켓 메이커도 있습니다. 저점에 당연히 사가지고 로봇 같은 거 자동 매매 돌려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거래량을 붙여주는 이런 건데 당연히 시세 차익이 남습니다. 남는데 우리나라 뭐 어떤 땡땡 증권 같이 했을 때도 다 금감원에 내가 얼마에 사서 우리가 이걸 얼마에 팔았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고를 다 들어갑니다. 신고가 들어가고 여기에 있어서 차익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 공시를 해놨고 마켓 메이커로서 이제 증권사가 정말 순 기능을 잘 해준 건데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켓 메이커 기능을 하는데 우리 거래소 공시 같은 거 없죠. 네, 공시 같은 거 없습니다. 코인도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코인 세력 자체가 거래소가 되는 그런 정황들도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었죠. 아니 땐 굴뚝에 이제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이제 코인 거래소들이 그런 걸 암암리에 조금 해온 이런 흔적들 그리고 ICO를 해줄 때 그 코인을 조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장 피 같은 걸 조금 챙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불거졌는데 게리 갠슬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독립적으로 조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칼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계속 언급됐었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조금 규제 안에 들어가겠다라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증권으로 보고 굉장히 조금 규제 안으로 넣으려고 했고 회계적인 법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 암호화폐를 들고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논란이 많은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해주면서 관련 법안들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관련 법안들 된다면 우리 같은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를 사용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오히려 더 좋게 투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모니 기반의 게임파이의 디파이 킹덤이 이제 자체 하모니 밑에 디앱이 아닌 자체 아발란체의 서브넷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런칭을 하면서 이제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호재고요. 아발란체 자체도 굉장히 디파이 킹덤이라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인기도 많고 사용자 수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P2E 게임 산업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SEC 측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에서 과대 광고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지 하루 만인데요. 특히나 이 암호화폐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있는 게 불합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안과 동시에 또 코인들에 대한 규제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좀 규제가 확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SEC 측에서 뭐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또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